헤라비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다행성종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동혁신과 경제적 자유에 대한 고찰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그러한 행보들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권력들의 견제와 또 그것에 대항하는 일론 머스크의 놀라운 신의 한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을 보셨다면 일론의 기술 혁신은 무한 경제 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해줄 것이라는 걸 이해하셨을 겁니다. 경제적 자유는 다행성종으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되기까지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닐 겁니다. 많은 걸림돌들이 존재할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요. 가장 큰 걸림돌로 예상되는 것은 바로 정부의 통제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권력은 대중들이 부자가 되길,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중이 더 이상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되면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색과 고찰은 권세가들의 정당성에 진리라는 빛을 비추게 되고 사람들은 부당함에 저항하거나 국민에게서 비롯된 권력의 힘을 되돌려받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계가 풍요의 임계점에 가까워질 때쯤이면 전쟁과 질병을 야기시켜 대중들이 현생에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보택시나 옵티머스와 같은 신기술이 가져다줄 노동혁신이나 경제적 자유는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딱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그들의 힘을 유지하는 데 있어 방해물로 인지가 된다면 그들은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이것들을 통제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방법은 뱀처럼 간악하여 우리 같은 대중은 자신이 통제를 받고 있는지조차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울 겁니다. 어쩌면 일론 머스크가 인류를 위해 애쓰는 모든 것들은 허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현재 각국의 사회 인프라와 시스템들은 중앙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리고 있는 혜택을 모두 포기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안전한 물을 마시거나 깨끗한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것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까지 모두 제도권 안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죠. 지금의 사회 인프라와 모든 시스템들은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 바로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온라인화입니다. 우리는 이미 생활의 많은 부분을 인터넷을 통해 작동시킬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육, 경제활동, 여가, 관공서 업무에 이르기까지 오프라인에 존재하던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글로벌 사회에서 여러분은 지금 자유로운 세상을 만끽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상 그것은 착각입니다. 글로벌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통신망은 근본적으로 중앙집중적 인프라이며 그 위에 세워진 문명 또한 대부분이 제도권 안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당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들을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극단적인 가상의 예를 들어보자면 어떠한 이유를 들어 국가가 인터넷망을 모두 폐쇄하여 네트워크를 마비시킬 수도 있고 미국 정부가 일론 머스크를 억압하고자 하면 비밀리에 해킹 집단을 통해 테슬라 자동차도 옵티머스 로봇도 어느 날 갑자기 정전되듯 멈추게 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일론 머스크가 인터넷 위에 세워진 새로운 문명에 있어 인터넷망의 중요성을 미리 간파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들을 잠시 후에 이야기할 건데요. 현재 진행 중인 그의 사업들의 특징들을 보았을 때 적어도 테슬라 생태계 안에서만큼은
앞서 말한 위험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 공격이든 자연적 재해로든 중앙집중적 인터넷망이 마비되거나 인터넷망으로서 구현되고 있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일론 머스크가 안전지대를 구축하고 있는 거죠. 중앙집중적 통제에 대항하는 방어선은 다음에서 구축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위성인터넷, 테슬라 범용 인공지능, 라디오 도지. 첫 번째, 스타링크 위성인터넷. 앞서 중앙집중적 인터넷망의 리스크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스타링크의 의미는 더욱더 깊어집니다. 인간의 대부분의 생활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물리적 통제가 어려운 위성 인터넷망은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타격이나 제어로 통제하기 어려운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위력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에 인터넷망이 모두 파괴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러시아를 무력화하거나 러시아에게 드론 공격을 시도하려던 우크라이나의 인터넷망을 차단함으로써 더 큰 참혹함을 저지하려 했던 일론 머스크와 그의 스타링크는 권력가들에게 더 이상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가 아니라 권력이자 위협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정도가 심각하다며 미 상원에서 조사에 착수했다는 뉴스가 전해지기도 하고 각 언론에서는 일론 머스크를 우주의 권력자 또는 정부의 골칫덩이 등으로 표현하며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빌런처럼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언론 매체들은 일제히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통해 인터넷망을 독점하여 우주 지배권을 가지려는 야욕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는 이야기들을 내놓았는데요. 벌써 권력가들의 견제가 시작되었다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권력가들이 스타링크를 이토록 예의주시하고 견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그들의 말대로 위성 인터넷 독점이라는 것은 인터넷에서 문명이 구축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큰 권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의 고삐를 쥐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유입니다.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자유 말이죠. X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어떠한 권력이나 물리적, 지리적 상황에도 구애받지 않는 스타링크의 위성 인터넷망은 일론이 인류에게 안겨준 기술의 혜택을 통제받지 않고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권력에 대한 1단계 방어선입니다. 두 번째, 테슬라 범용 인공지능. 하지만 위성 인터넷조차 국가의 통제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스타링크가 국가의 인터넷망 통제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는 하지만 결국엔 스타링크의 근본은 중앙집중화된 스페이스X라는 기업이 운영하는 것인데 그럼 일론 머스크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닌가? 그가 스타링크를 통해 인류를 통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나? 매우 합리적인 의문이겠죠?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었을 때 코딩 없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범용 인공지능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FSD 12 버전을 직접 시연하면서 이것이 완성되면 인터넷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위성 인터넷을 통해 세상을 통제하려는 심산이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자율주행이 인터넷 없이 작동 가능하다면 옵티머스 또한 인터넷 없이 작동이 가능하다는 것과 같은 말이겠죠?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이 없는 화성일지라도 작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없이 작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인터넷망을 통한 통제나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스타링크가 파괴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삶에 필수적인 것을 담당할 테슬라 자동차와 옵티머스는 우리가 생활을 안전하게 유지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에 대한 2단계 방어선입니다. 물론 범용 인공지능의 개발은 비상시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활용과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유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라디오 도지. 하지만 자유로운 인터넷망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노동 혁신과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 해도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자산소득이 결국엔 제도권 안에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소용없는 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는 일론의 생태계 안에 있는 로보택시나 옵티머스, 그리고 X를 통해 얻은 경제적 자유, 즉 금전적 이득은 중앙 집중화된 권력에 통제받지 않는 분산화 메커니즘을 가진 암호화폐로 보존하고 거래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일론이 암호화폐에 친화적 입장을 갖고 있는 이유라고 봅니다. 그러나 암호화폐로 소득의 가치를 저장하고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전쟁이나 재해로 물리적 타격에 의해 인터넷망 사용이 불가능해질 경우 무력화될 수 있고, 국가의 통제를 받는 인터넷망 위에 있는 한 근본적으로 암호화폐 시스템이 중앙 집중적 기반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진정한 탈중앙화를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나 온라인 지갑으로의 접속을 막아버리는 등의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온다면 스타링크는 1단계 방어선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인터넷망을 통해 움직이므로 스타링크를 이용한다면 자연적, 인위적 재해에 파괴되지 않는 위성 인터넷망으로 언제 어디서나 거래할 수 있고 중앙 집중적 통신망 제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암호화폐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타링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는 일찍이 도지코인을 민중의 화폐라 선언하고 꾸준히 서포트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로 암호화폐 중 유일하게 도지코인만이 스타링크에서 노드를 구동시키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노드는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개수를 늘려가며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금융 부문에서 2단계 방어선으로서 라디오 도지가 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지코인은 라디오 송수신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라디오 도지 프로젝트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이 필요 없는 범용 인공지능과 대응되는 안전장치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코인이 단순히 일론 머스크의 현금 인출기이고 한때의 흥미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도지코인은 일론이 꿈꾸는 경제적 자유와 무한 경제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스타링크, 테슬라 인공지능, 라디오 도지, 이 세 가지는 미래의 온라인 문명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줄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전기 에너지로 구동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테슬라 에너지 사업은 이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잘 이해하고 보신 분이라면 일론의 탈중앙화된 생태계를 떠받치고 있는 에너지 또한 지금과 같은 중앙관리 시스템이 아닌 분산형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할 이유를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슈퍼차저로 시작해 솔라루프, 파워월, 메가팩으로 이어지는 테슬라 에너지 사업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인 재생에너지 그리드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은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풍요의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테슬라 에너지 부문이 저평가되어 있지만 미래엔 일론의 그 어떤 사업보다도 가장 높게 평가될 분야입니다. 이처럼 일론이 일구고 있는 전체 생태계는 인류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도록 설계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저지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자신의 욕망에 맞추어 통제하려는 권력가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조장할 것이 분명하고 그러한 조치의 명분을 위해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일론 머스크를 남봉꾼, 사기꾼, 멍청이로 몰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스타링크를 견제하며 세계를 지배하려는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일론 머스크의 최종 목적은 인류가 다행성종이 되어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가 설레이고 기대되는 삶을 살게 하고 싶다는 소년처럼 순박한 소망의 실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행보는 그 목적지로 가는 내비게이션에 설정된 경로일 뿐이죠. 그가 만약 정치가들이나 언론에서 말하듯 스타링크를 통해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을 얻고자 했다면 애초에 이러한 생태계 구조를 구축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직전 영상과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저의 모든 비전은 그가 작년에 트위터에 장난처럼 올린 하나의 그림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예측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전기에서 일론이 즐겨하는 게임으로 나오는 폴리토피아에 나오는 테크트리가 바로 그것인데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전에 영상으로 만들어드린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헤라비전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